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어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죠. 뭐 14일이니까 이제 MSCI 글로벌 대형주 지수에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이제 조기 편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자, 저가에 외국인이 담았다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24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할 경우에 코스피가 35%, 뭐 4,500까지 간다. 뭐 지금 2,700인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지 않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첫 번째는 뭐 2년 뒤잖아요. 뭐야? 야, 그럼 3년 뒤에 나 당장이 급한데 2년 뒤 3년 뒤 누가 말 못해, 이렇게 뭐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금 뭐 3천도 안 되고 2,700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뭐 4,500을 간다고? 대체 왜? 누가?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이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꾸려서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지금 봐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데를 이제 진입을 하려면 자, 결국은 이거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개방을 해라. 완벽한 개방을 하고 선진국 지수로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도 사실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신흥국 지수에 우리나라랑 중국이 이제 비중이 크게 좀 차지하죠.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이런 이제 나라들이 좀 차지를 하는데, 선진국으로 오면 우린 중국의 좀 영향력에서 조금은 뭐 물론 뭐 수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워낙에 좀 관계가 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증시적으로는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일단은 뭐 이런 주식 시장의 뭐 규모,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접근성 이런 부분을 선진국에 맞는 기준을 니네들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는데, 일단은 뭐 GDP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는데 몇 가지는 좀 부족하다. 특히나 지금 환율적인 부분. 자, 이 환율이 예전에도 우리가 2004년인가요? 그때도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럴 수 없다. 경제에 타격이 너무 심하다. 왜 그러냐면 환율을 만약에 완전히 개방해서 글로벌 세력한테 만약에 이제 그대로 때려 맞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키코 사태와도 같은 예전에 이제 환율이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업자예요. 그러면 1,200원이 될 때도 있고 환율이 800원이 될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나는 1,000원으로 고정시키면 그래도 이 리스크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 이럴 때 막 손실을 너무 보고 막 그럴 때 계속 막 수출을 해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고정 환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폭등하거나 이걸 폭락하거나, 자, 이 사이에서는 뭐가 됐든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막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휴지 조각이 돼요. 막 엄청난 돈을 물어야 돼요. 천문학적인 돈을. 자, 그런 어떤 환율의 보험이었어요, 키코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외환위기로 번졌던 게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개방하지 않은 건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경제부총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환율 말고도 사실 공매도, 전매 제한이라 그러죠. 공매도 제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등만 공매도를 칠 수 있었는데 전 종목에 허용해라. 뭐 환율 시장 개방도 마찬가지예요. 뭐 3시 반이면 끝나요. 우리 환율은 9시부터. 그리고 이제 딱 끝나버리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장 전에 팔고 사고 다 해서 3시 반 안에 또 환율까지 바꿔가는 요런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방하라는 거고, 전 종목에 지금 공매도를 제한을 풀으라 그러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이제 6월에
관찰국에 이제 포함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죠. 하지만 아직 2년이 남았다는 거. 자, 2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을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2년이 정말 좋은 시기로 꿈을 갖고 나아가는 시기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자금들이 MSCI 선진국 지수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결국은 한국 증시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자,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서 들어올 수 있는 대형주들이에요. 대형주가 실제로 이 수혜를 받을 것이지 좀 소형주 이런 건 아니. 저도 지금은 그래서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DDR5의 교체 수요가 거의 다 다가왔죠. 자,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따른 영업이익의 개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D램 가격이 이제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좀 사이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최근에 나왔던 낸드 얘기도 있어요. 키옥시아랑 이제 웨스턴 디지털 그쪽에서 이제 같이 하는 일본 공장이 오염이 돼서 거기에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게 좀 마비가 돼서 낸드 가격이 벌써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요런 부분들.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인데 사실 D램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낸드가 이미 한번 반전을 시켜줬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현대차 글로벌 세계 3위예요. 판매량이. 전 세계 판매량이. 전 세계 3위입니다. 자, 요런 회사들이 실제로 아이오닉 5도 어느 정도 흥행을 거뒀고 전기차로의 전환도 잘 되고 있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다. 제네시스가 좀 프리미엄 라인이 쫙 깔리면서 이제 미래에는 고급 명함을 이제 내미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제차를 바라보듯이 해외에서 뭐 아시아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급차다라고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게 바로 현대차니까, 이런 종목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다. 지금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어요. 쓸어 담고 있어.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1위인데, 중국이 작년에 굉장히 또 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여기 잠깐 이제 보시면 중국에 또 잡아먹혔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잠식했어요. 이게 또 CATL에 그대로 영향이 가서 뭐 시가총액 260조, 210조까지 갔던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과 미국 시장은 조금 이제 부진했지만, 그래도 이 유럽과 미국 시장은 아직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는 중국이 많이 했다고 쳐요.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워낙에 짱짱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런 물론 중국이 안 크다는 건 아닌데 유럽과 미국도 충분히 크고, 이런 것이 아직 성장을 덜 했을 뿐이지, 오히려 2022년에 성장 키워드는 유럽과 미국에 있다면 오히려 전 세계 아무리 절반을 잠식했어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그렇잖아요. 좀 줄면 주가는 폭락하는 거고, 성장이 멈췄다 싶으면 폭락하는 건데, 성장이 조금이라도 된다? 주가는 잘 간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 이 MSCI 지수가 편입이 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게 다가오겠어요. 결국 대형주로의 어떤 수급, 외국인 수급이 그런 쪽으로 분명히 다가올 거고,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장기 투자로 진짜 이런 좋은 기업들을 모아가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